정부가 작년 8.4 대책에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처음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공공택지 사업으로만 84만 5천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127만 호에는 이 정비사업 등 뭐 공공재개발이든지 뭐 이런 불확실한 것들 38만 6천 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공공택지만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올해 2.4 대책에서 역시 공급대책이었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84만 5천 가구 그대로 공공택지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수도권과 지방에 25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도권과 지방 각각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의왕, 군포, 안산 4만 1천 가구와 화성, 진안 2만 9천 가구를 신도시급으로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는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정부가 또 발표를 했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2월에 이사대책 직후에 발표된 광명 시흥지구가 7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84만 가구가 있었고요. 거기다 7만 가구 광명 시흥이 추가됐고 이번에 12만 가구가 추가가 되면서 총 합계 103만 가구의 공공택지를 정부가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3080이니 해서 이런 숫자를 붙이기를 좋아하는 정부인데 이번에 수도권 공공택지가 103만 가구로 100만 가구를 넘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걸 발표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처음에 84만 가구를 포함해서 103만 가구의 택지가 공급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숨기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말이죠. 자, 눈여겨봐야 할 발언이 있는데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8월 19일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는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올해와 내년 주택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에 추가 공급 대책을 대규모로 내놓는다면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오면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는 현재 상태가 사실상 공급 과잉에 가깝다라는 말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미 1, 2기 신도시가 들어와 있고 이제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신도시를 왜 개발하겠습니까? 당연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택이 부족해서 신도시를 개발하지만 신도시가 정작 입주를 하게 되면 공급은 과잉이 되게 된다. 우리나라 90년대 이후로 집값이 하락했던 경우가 두 차례가 있는데 전부 다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였거든요. 왜일까요? 주택이라든 재화를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과다하게 오르게 되면 그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늘어난 공급이 수요와 균형을 맞추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자동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재화는 아시다시피 공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신도시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계획을 발표를 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택지를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하고 공사까지 하는데 최소 10년 정도는 지나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집이 부족한 건 지금이고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데 10년이나 걸려버린다.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동안에는 주택이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이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신도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에 공급 과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다는 얘기죠. 자,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현재는 미분양이라는 게 거의 없지만 2010년도 초기만 해도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났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면 10년 전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요. 2000년 초반쯤에 지금처럼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각종 대책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이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시장 억제 규제책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게 되니까 당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으로 내놓은 게 2기 신도시였습니다. 당시 2기 신도시 공급 물량 64만 가구였는데요. 역시나 당시 집값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돼 2013년도 이때쯤에는 보시다시피 미분양 가구가 경기도와 수도권에 엄청나게 늘어내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론 서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 외곽 지역이었죠. 파주, 양주, 검단, 김포 이런 곳들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졌던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미입주, 입주 거부, 계약 해지 요구, 집값 하락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 택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들은 바로 최근에 발표된 의왕, 군포, 안산, 그리고 화성, 진안, 화성, 봉담 3지구 이런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택지 지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발표됐었던 3기 신도시들이 왕숙, 교산, 광명시흥, 부천대장, 계양, 창릉 전부 서울 근처에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주변으로 이미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더구나 시기도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됐었던 지역들, 교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보면은 빠르면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늦춰질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이런 늦게 발표된 신도시들은 2026년이나 돼야 분양을 할 수가 있고, 입주가 아무리 빨라도 2029년이다. 앞으로 8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때쯤에는 이미 3기 신도시가 입주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4만 가구, 2만 9천 가구나 되는 공급 폭탄이 떨어지면 이 지역에는 주택시장에서는 2기 신도시 외곽 지역에서 나타났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처음에 언급한 국토부가 100만 가구 신규 택지라는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것 뭐겠습니까? 이 국토부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당연히 아십니다. 신도시를 대규모로 공급하면 막판에는 반드시 미입주,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면 그때 가서 10년 전에 누가 이렇게 주택을 많이 공급했느냐,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떠들어댄 공무원들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의 자율적인 이 수급 조절 기능을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신도시 공급이라는 정책을 선택을 한 이 정부의 그런 판단의 결과가 2029년 이후에는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집값이 떨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집이 넘쳐난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